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자담회 끝나고 우리 리치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사업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다고 하셔서 몇 가지 제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다시 담고 있습니다. 우리 탑클럽 회원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이렇게 후속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 구조가 이제 많아지면은 이 세금을 어떻게 조금 줄여보고 싶은 게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직원도 이제 좀 많이 고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직원이 없었는데 4대 보험을 중개 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를 뒀을 때 들어줘야 되는데 얼마큼을 비용이 들어가는지. 4대 보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월급 한 200만원 정도 하시면은 국민연금이 9만원, 건강보험이 6만원, 그래서 한 15만원 정도 월급에서 떼시고 200만원에서 15만원 떼시고 185만원을 지급하시면 되는데, 근로자분께서 이제 15만원을 부담하신 거죠. 월급에서 15만원 뗐죠. 근데 실제로 이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낼 때는 15만원 뗀 거 플러스 사업장 자금 15만원 해서 30만원을 납부하시죠. 30만원. 만만치 않죠, 4대 보험 부담이. 그럴 경우에 이제 4대 보험을 들어서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프리랜서로 비율제 이제 중개보조원을 썼을 때는 얼마를 내야 되고 중개보조원이 얼마를 가져갔을 때 서로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 이제 비율제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는 성과급인데 이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해서 영업사원들 또는 뭐 학원 강사 이런 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3.3%를 선납을 해서 매달 납부하시고 5월달에 정산하시면 되는데 3.3% 같은 경우는 기장은 하지 않지만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2,4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비가 있어요. 적게는 70%부터 많게는 90%까지 비용으로 빼주거든요.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그냥 법에서 정한 비율로 그냥 빼줍니다. 2천만원에 90%면은 1,800만원을 비과세를 해주죠. 그러면 2천만원 수익이 생겨도 200만원만 갖고 세금 계산하는 거죠. 200만원에서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이쪽 공제 들어가잖아요. 기본 공제 본인 150만원 빼죠. 그럼 200에서 150 빼면 50밖에 없죠. 거기서 국민연금 빼면은 국민연금 1년에 뭐 한 200 빼면은 소득이 빵이 되는 거죠. 그럼 세금이 아예 없는 거죠. 2천만원이나 2,400만원까지는 거의 세금이 없으니까 중개보조원도 세금 3.3%로 3.3% 내고 신고하는 게 좋다. 신고를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드렸더니 비율제로 하시는 실장분을 그렇게 2천만원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두 탕을 뛰셔갖고 다른 데서 800만원 수입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800이 돼버린 거예요. 마지노선이 2,400이잖아. 그래서 종합소득세에서 세금 엄청 토해냈습니다. 저를 원망하시더라고요. 2,400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2,400 넘지 않는 선에서 프리랜서 비율제로 하시면은 5월달에 세금을 오히려 좀 돌려받을 수 있다. 오히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카드를 몇 개를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카드를 좀 법인카드. 네, 법인카드로 식비나 어떤 물품 구입비나 이제 그게 이제 카드로 되는데 카드 어떻게 활용법에 대해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그냥 관리 목적에서는 실명제로 하는 게 좋아요. 대표는 뭐 끝자리 4번 어떤 카드, 그다음에 실장님은 끝자리 4번 어떤 카드, 또는 뭐 사무실 경비용으로 이렇게 어떤 카드 이렇게 실명제로 딱딱 관리하는 게 관리상은 아주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카드, 법인을 이제 하시니까
법인카드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법인카드는 순전히 업무용만 쓰셔야 돼요. 가령 뭐 중개사님이 큰 거 하나 하셔가지고 백화점 가셔서 뭐 800만 원짜리 코트 하나 긁었다. 그렇게 되시면은 법인카드로 긁으셨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일단 법인에서는 비용으로 부인돼요. 비용 인정해서 비용이 인정 안 되는 거죠. 물품을 50만 원짜리나 뭐 세탁기를 샀다거나 그렇죠.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인에서 법인 비용에서는 빠져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페널티가 있어요. 긁은 사람, 사용한 사람, 그 사람의 소득세를 한 번 더 매겨요. 800만 원짜리 코트를 사셨다. 그 법인에서는 비용 인정에서 빠져요. 얼마까지 그러면 카드를 긁을 수 있을까요? 개인용으로는 아예 못 긁죠. 긁게 되면 소득세 8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한 번 더 매겨요. 2번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아서 개인 카드로 쓰시는 게 정답입니다. 물품을 사는 거는 안 되고 식비나 그런 것도 가능하죠. 쉽게. 근데 물품도 이 사무실에 쓰는 물건, 컴퓨터, 이런 컴퓨터, 전자칠판 그런 거는 사셔도 되죠. 업무용으로 쓰는 건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근데 사적인 용도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 수리비나 뭐 책상 구입비 같은 경우에 그런 건 다 가능하죠. 부가세도 공제받고 경비 처리도 다 되죠. 공제 받고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세법 중에서 이제 2가지 제가 유용한 팁을 말씀드릴게요. 그 차량 관련된 거 1번. 차량 관련된 거는 경비 처리를 1년에 1,5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승용차. 이게 1,000만 원에서 1,500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접대비. 접대비는 뭐 거래선하고 손님하고 식사하는 거잖아요. 술도 마실 수 있겠죠. 네. 궁금한 게 그럼 차량까지는 차량 운영비가 1,500만 원 1년에 1,500까지. 1년인데 차량은 몇 대까지 가능할까요? 그것도 횟수는 제한은 없고 비용만 1,500까지만 인정을 해주죠. 근데 더 쓰고 싶으면은 운행일지를 쓰시면은 운행일지를 써서 업무용에 썼다면은 뭐 2,000, 3,000, 4,000, 5,000 다 가능하죠. 운행일지를 쓰면은 더 5천만 1억까지도 가능하죠. 운행일지 없을 때 이제 1,500까지. 운행일지가 있으면 차가 여러 개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비용을 다 인정받을 수 있죠. 차량 보험을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임직원 전용이니까 이사님들 명의로도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종합보험을 들어야겠네요. 네. 그럼 개인 명의로 있던 것을 법인 명의로 이전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양수도 계약서 써가지고 거래하시고 그 양수도 계약서 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제 새로 등록하시면 되죠. 취득세 납부하고 네. 명의 변경하시고 명의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네. 명의 변경을 하면은 차가 10대 정도 돼도 업무 일지만 있으면 업무 일지만 쓰면 비용이 1억까지 돼요. 1억, 2억 얼마든지 인정돼요. 1억까지도 가능한 합니다. 아닙니까? 네. 운행일지는 이제 차가 이동한 동선에 따라 이제 어떻게 이동한 건지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걸 쓰면은 경비 인정 한도가 없죠. 예. 그럼 운행일지라면은 업무에 쓴 운행일지. 수리비나 뭐 기름값이랄지 뭐 토탈 비용. 그렇죠. 차가 이동한 동선 따라서 왜 이동했고 얼마를 몇 킬로를 달렸고 뭐 이런 걸 다 어디 가서 기름을 넣고 누구를 만나고 뭐 이런 걸 다 쓰는 거죠. 기름까지도 가능하시고 접대비는 얼마까지? 접대비도 이제 개정돼 가지고 원래 접대비가 1년에 2,400이었잖아요. 네. 평균하면 한 달에 200 정도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네. 그게 3,600으로 월 300으로 인상됐어요. 월 300으로. 그 팁을 하나 드리면은 접대비 그러면 대부분 식사, 뭐 회식, 술 한잔 마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어요. 네. 애경사비가 들어가요. 애경사비. 애경사비는 어떻게 카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카드로도 가능은 한데 네.
받는 사람 카드를 상가집에서 받나요? 안 받죠. 안 받죠. 현찰로 다 하잖아요. 현찰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사실상 그게 증명이 어렵거든요. 관례가 그렇다 보니까 현금으로 다 하다 보니까 증명은 어렵고요. 본인이 양심껏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20만 원, 가슴에 손을 얹고 30만 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게 뭐 본인께 뭐 어떤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아니, 될까요? 그런 거 굳이 아니 상가집 가서 그러면 쫓겨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 본인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몇 날 며칠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상가집 또는 결혼 가서 축의금, 조의금을 얼마를 냈고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뭐 상가집의 혼주 이름, 결혼식이면 누구 결혼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런 걸 대장을 또 손님이거나 지인이거나 뭐 종업원이거나 그러면 그분들의 경조사는 다 인정이 다 되죠. 인정이 되는 거. 얼마까지? 연 3,600. 아, 1년에 3,600 엄청 크죠. 월 300.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한 집에 그 한 번의 경조사비 예. 2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있고 한 회에 20만 원이죠. 1회에 20만 원이고 매 이게 쌓여서 3,600만 원. 1년에 3,600까지는 경비 처리가 되죠. 그러면 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실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명으로 하면은 그분들의 명의로 하고 실명이라는 게 그 법인카드를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이제 꼴표를 태그를 달아 놓는다는 뜻이죠. 그 처음에 카드를 신청할 때 그건 아니고 이제 내부적으로 카드 대장을 만들어서 이 카드는 누가 어떤 용도로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 이제 그 경비 관리가 되죠. 이게 사무실 뭐 식대는 얼마를 썼고 이게 탁탁탁 나오죠. 그러면 카드를 만들 때 몇 장까지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개인의 신용 따라, 법인의 신용 따라 보통 뭐 한 두세 장 만들더라고요. 저는 처음 만들 때 한 4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은행에서도 신용이 좋았어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인물 때문에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 은행 어디 은행이에요? 네, 국민은행에서. 거기는 인물 뽑아야지. 네. 그래서 체크카드도 만들고 개인의 이름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조금 아까 말씀 도중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도 카드를 지급해도 될까요? 해도 되죠. 대신에 카드를 막 쓰면 안 되니까 프리하게 써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한도를 설정. 네, 한도가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한도는 설정이 그렇죠. 프리랜서 분들은 너무 프리하게 쓸 수 있어요. 네, 한도를 꼭 설정. 그 카드를 쓰는 내용은 프리랜서의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법인의 공제가 되나요? 법인의 공제. 법인 카드니까. 법인 카드니까. 그렇죠. 법인의 공제가 되죠. 법인을 설립하면서 어떻게 세액 공제를 받아야 될지가 참 막막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승승장구하시고 여기 대로변에 모퉁이에 위치도 좋으시고 신축년에 그 기운을 잘 받으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